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진행의 도지은, 이수연입니다. 네, 많은 분들 지금 현재 저희와 함께 2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동년배 위원님들과 함께 합니다. 네. 박원재 위원님과 정재훈 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저희 종목명도 뒤에 공개가 되니까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박스권에 갇히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수연의 오늘 시장 어땠는지 바로 알려주세요.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시장이 전반적으로 박스권에 갇힌 가운데 양대 시장 상승폭이 제한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미국의 종목 장세와 연동되는 모습 보이면서 0.5% 오른 2,37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수급에서는 기관의 나홀로 매수세가 연출됐는데요. 특히 기관의 금융투자가 강매수 보이면서 오늘 1,400억대 매수 우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은 매도로 마감했지만 여전히 IT 섹터에서는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장 초반에 잠시 내렸으나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의해서 0.7%가량 오른 830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으로 자세히 보시면 개인들이 957억 원대 사들였고요. 기관이 장 막판에 매수 보이면서 62억 원대 매수 우위로 거래 마쳤습니다. 환율 시장도 살펴보시죠. 원달러 환율이 위안화 강세에 연동되면서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전일 대비 7원 50전 하락하며 원달러 종가 1,131원 90전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시세 만나봤습니다. 네, 2부의 첫 번째 코너죠. 2부 같은 경우는 마켓 초이스 시간입니다. 이제 수급 주체들별로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 하나씩 이제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외국인의 선택 함께 만나보시죠. 네, 외국인의 선택입니다. 오늘 양시장에서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동성화인텍을 순매수해줬고요. 신풍재즈와 솔리드는 순매도를 해줬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일단 외국인이 순매수를 해줬던 종목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동성화인텍을 저희가 꼽아왔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위원님 오늘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나 봐요. 네. 하나씩 좀 살펴봐 주실까요? 삼성전자는 참 애증의 종목이에요.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말이 필요 없는데 참 안 갑니다. 네. 참 안 가서 이게 삼성전자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안 간 게 아니에요. 그냥 더디게 갈 뿐이지. 느리게 갈 뿐. 안 간 게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가총액이 360조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2,000조 남짓이니까 국내에 한 19%? 우선주까지 하면 이제 20%를 넘나드는 그런 규모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산다는 거는 삼성전자를 사는 것도 있지만 한국을 산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환율이 워낙 강세가 들어오면은 한국을 사야 되는데 한국을 살려면 그냥 삼성전자를 산다. 이런 단순 도식화된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 자체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과연 싸서 매력이 있느냐 네. 이걸 보면은 매력이 있습니다. 현재 작년 실적이 안 나와서 퍼가 이제 한 19 이렇게 나와 있는데 포워드 기준으로 아마 한 11배 돼 있고요. 글로벌 IT 기업들의 보통 PER이 한 10배수 후반대 18, 20 이 수준에 와 있으니까 저평가는 맞습니다. 두 번째는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서 이재용 부회장 취임하면서 사업을 굉장히 좀 확장적으로 많이 하고 있죠. 2030년까지 130조 투자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한번 1위를 해보겠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잘 맞아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평택 캠퍼스나 화성 캠퍼스에 이제 팹을 전용으로 막 바꾸면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 강화를 하는데 요새 소식도 잘 들리죠. 퀄컴 칩도 수주를 하고 또 그동안 잠시 미뤄놨던 자체 칩 엑스노스 AP도
이제 출하를 하기로 돼 있고요. 이번에 엔비디아 쪽에서 받은 지폴스 수준은 그야말로 이제 활용 첨점이었어요. 앞으로 이런 수준 항보가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화웨이의 빈자리를 차지하는 쪽이 통신 장비죠. 통신 장비는 사실 존재감이 없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글로벌 빅3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에릭슨, 노키아와 더불어 삼성전자가 화웨이 빈자리를 확실히 차지할 걸로 보고요. 이 통신 장비 시장이 5G 인프라를 까는 향후 5년 동안 상당한 성장이 기대되는데 이 수혜도 다 받을 수 있다. 또 하나 이제 얘기한 게 소니가 차지하고 있는 CMOS, 이미지 센서도 한번 따라잡겠다 그랬는데 이것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굉장히 빠르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딱 하나 이재용 부회장의 송사건만 해결되면은 날개를 달 텐데 지금은 이제 이 송사건 해결이 안 돼갖고 네. 좀 주춤거리는 면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올 상반기 내내 속속였던 모바일 사업부도 이번 3, 4분기 실적 발표 보니까 4.3조 이익이 났어요. 아마 이제 내년도에 화웨이 빈자리를 이제 나머지 세 회사가 채우는데 한 3억대 이상 이렇게 예상을 하니까 확실한 1위를 차지할 것 같고요. 그럼 중가 A라인도 강화시키는데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아마 CR을 많이 했다래요. 그래서 상반기에 이익이 안 나니까 이제 굉장히 단가 인하를 세게 해서 아마 휴대폰 부품 업체들은 4분기까지 실적이 그닥일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벤더하고 셀 메이저 업체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지체되는 거 좋아지긴 좋아지는데 타임 레그가 있다는 것도 같이 아울러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삼성전자는 만약에 이 원화 강세에 힘입어서 외국인들이 한국 플레이를 한다. 네. 그럼 삼성전자를 사서 삼성전자를 끌어올리는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재미가 없습니다. 시장 자체가 좀 재미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지수를 쓸어가면은 여타군들이 딱히 탄력이 없어요. 2017년, 18년 반도체 호황기 때 삼성전자가 58조 찍을 때 삼성전자가 100% 올랐어요. 이때 IT 빼놓고 나머지 섹터는 그닥 재미가 없었는데 우리가 만약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수 3,000을 간다. 그러면 아마 여타 성장수 섹터는 아마 그닥 재미없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걸 좀 시소 게임으로 좀 같이 맞추면서 보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삼성전자는 여기까지 하겠고 두 번째 종목이 동성 화인텍이라는 종목을 또 외국인이 많이 샀답니다. 네, 오늘 한 6% 정도 주가도 오른 것 같네요. 오늘 좋은 일이 있었어요. 이제 결국 LNG인데 동성 화인텍보다는 한국 카본이 이제 탄력이 훨씬 좋았는데 어쨌든 외국인이 이렇게 들어오는 이유는 LNG 스토리도 이제 사실 조선업 포항은 기본이 플랜트입니다. 그래서 조선업은 별도로 생각해야 됩니다. LNG가 들어온다 해서 조선수가 엄청 좋아지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도크가 비었는데 LNG로 채워넣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조선소가 일감이 늘어나고 확 좋아지려면은 플랜트나 상성급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서 고부가 가치 이런 선이 들어와야 되는데 LNG는 척당 단가가 한 2천억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크게 돈 되는 거는 아닌데 문제는 LNG 추진선이나 LNG 이동선을 하게 되면 그 밸류체인단의 가장 핵심이 이제 본행제입니다. LNG라는 건 이제 액화 천연가스를 얘기하죠. 도시가스 파이프로 연결하면 이제 PNG가 되고요. 이걸 액화시켜서 이동하는 걸 LNG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LNG는 이게 기체 상태로는 워낙 부피가 크니까 이걸 액체 상태로 압축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게 영하 한 180도 이렇게 냉 압축을 시킵니다. 그러면 압축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걸 밀봉을 해야 돼요. 이 밀봉을 하는 게 이제 본행제가 하는 건데 이 본행제 하는 기술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인슐레이트 팬넬이라고 여기 이제 한국 카본이 이제 경쟁 우위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 카본이 보다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같이 이제 멤브레인으로 그걸 감싸는 본행제를 하는 게 동성화인텍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동성화인텍과 한국 카본 딱 두 회사밖에 없는데 이 회사는
지금 최근에 러시아 LNG선도 수주를 받고 LNG 스토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미국이 셰일 오일에서 추출된 LNG를 결국은 LNG 배를 통해서 한중일에 수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 계속적으로 인도 물량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주라고 불리던 삼성전자와 동성화이트까지 외국인이 순매수해줬던 이제 매수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또 자세히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이 점들 꼭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외국인들이 순매도했던 종목입니다. 신풍재지와 솔리드 두 가지가 꼽혔는데 신풍재지 같은 경우는 오늘 14% 가까이 올랐다가 윗꼬리를 아주 길게 달고 1%대에서 마감했는데 외국인들이 매도해서 그런 걸까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온 거죠, 위원님? 시장이 좀 불안하니까 그래서 좀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신풍재지가 오늘도 뭐 최근 들어서 흐름들이 좀 나왔던 게 골판지 수급이 좀 불안하다라는 거, 골판지 가격이 좀 증가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이슈가 됐던 그런 사항들이에요. 근데 이제 신풍재지, 그러니까 보통 신풍재지를 포함해서 이 제지업종 자체가 상당히 싸요. PBR이 0.5배가 넘어가는 기업이 아마 거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좀 싼데 그 이유는 그렇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뭔가 이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게 거의 없어요. 땅덩이가 많으면 돼요. 폐지 얻어내면 거기 이제 쌓아둘 창고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폐지를 고지라고 하거든요. 그 고지 가격에 있어서의 변동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수익을 좀 얻는 그런 구조로 좀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보통 이 제지 섹터들 같은 경우는 뭐 하나씩 좀 보면 뭐 신대양제지부터 신풍제지부터 좀 보게 되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꾸준하게 냈었어요. 근데 올해 이제 1분기, 2분기 때는 적자를 좀 기록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주당 자산 가치가 2,000원대였었어요. 근데 지금 평균적으로 2,000원 자산 가치 한 배도 안 됐던 그런 상황들인데 가볍다 보니까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끌어올리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러면 결국 이제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매도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게 이격이 좀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하나 올라갔고 2개 올라갔고 3개 올라갔는데 이 코로나 이슈 때문에 이 부분들을 배제를 한다면 없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여기서 보게 되면 보통 3마디 때는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1마디 나오고 2개, 3개가 나왔기 때문에 이 고점 자리대에서 밀려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왔을 때는 제가 항상 방송에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절반 정도의 되돌림 나올 때 리스크 관리 하시라고 물려 있다라면 그럼 절반 정도의 되돌림 자리대가 2,700원 자리대란 말이에요. 이 자리대에서는 고점권역에 매수를 했었어도 이 자리대에서는 조금 비중을 축소해 놓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사실 제지업종 싸요. 상당히 좀 싼 부분들인데 다른 쪽의 제지업종군들보다는 신풍재지는 그냥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튀긴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주가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따라 들어가는 그런 전략은 좀 좋지 않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뭐 이러한 부분들에서 다른 종목군들을 뭐 제지업종들을 본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오히려 신대양제지라든가 뭐 아세아제지 뭐 이런 기업들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신대양제지 같은 경우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빼버린다라고 하더라도 아세아제지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 거래량이 신풍제지처럼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가에 대한 상승은 나와주진 않았었고 하락세대를 좀 벗겨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29,000원짜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35,000원짜리대까지도 움직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주당 자산 가치가 68,000원짜리예요. PBR 0.5배도 안 돼요. 배당도 조금 나와주긴 하지만 근데 이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꾸준하게 나와요. 꾸준하게 나오지만 정말 뭐 기술력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밸류는 낮게 쳐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연 기준으로만 놓고 봤을 때 2015년도 때부터 놓고 보게 되면 PBR 기준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 사실 0.4배도 좀 잘 안 쳐줬어요. 0.4배도 좀 안 쳐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근데 주가 지금 최근 들어서 주가의 흐름들이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을
차익을 나온다라면 오히려 못 올라간 쪽으로의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오히려 아시아제지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신풍제지가 이 외국인 쪽에서 43만 주가 매도가 나왔는데 뭐 이게 정말 외국인인지 검은 머리인지는 알 수는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검은 머리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수급적으로 뭐 의존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좀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오히려 좀 현금을 좀 만들어 놓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솔리드예요. 솔리드 제가 참 좋아하는 그룹인데 그래요? 아, 93년도에 1집을 냈죠. 네, 93 분명 네, 93년도에 1집을 냈어요. 저희 이것도 동년배인데 그죠? 초등학생 때 아니신가요? 제 친척 형이 그렇게 얘기를 아, 네. 소문으로만 들었나요? 네. 솔리드 그게 93년도에 1집을 냈고 대표곡이죠. 이 밤의 끝을 잡고. 네. 근데 이 솔리드 참 좋은 기업이에요. 5G 섹터로 좀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건 제가 좀 이거 뭐라고 좀 해야 되나 싶기는 한데요. 아마 지금 이 투자자분들 중에서 이 5G 종목군들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근데 리포트가 좀 많이 나오죠. 증권사마다. 근데 유독 강하게 얘기하는 증권사가 있어요. 하나대투예요. 하나대투의 증권사는 상당히 강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꼭지에서 겁나게 세게 얘기해서 꼭지 맞은 게 KMW였었어요. 그때 KMW 자체가 작년이었어요. 작년 이맘때에 작년 9월 달에 10몇만 원 넘어간다 뭐한다 강령 스트롱바이 얘기했다가 이게 꼭지 맞고서 밀려 내려왔거든요. 근데 유난히 이 하나대투 쪽에 있어서 이 5G 쪽의 리포트는 상당히 강하게 얘기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인데 우선 그쪽의 리포트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미 실적 나왔어야 돼요. 실적이 나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나왔어요. 상반기 때 오히려 적자였었어요. 오히려 올해 1분기 때는 안 좋았어도 2분기 때부터는 돌아설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또 지연이 됐어요. 지연이 된 이유는 통신 3사가 5G 설비 투자를 잘 안 했어요. 그렇게 많이 투자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5G 쪽 이 이통 3사들은 배를 불렸죠. 저도 5G인데 순간 욕할 뻔했는데 5G 터지기는 개뿔 안 터져요. 5G. 그런 말씀들을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 터져요. 이거 승질나요. 그래갖고 확 부시면 아깝고. 네. 근데 이것도 요금제를 또 뭐라고 하자니 또 뭐라 할 것 같고. 그렇죠. 그 생방송 중에 또 뭐라고 하자니 좀 그렇고. 어찌됐든 5G 이쪽이 설비가 좀 지연이 됐어요. 근데 이 솔리드는 인빌딩 쪽에 있어서 이 중계기를 설치하는 그 기업이에요. 뭐 솔리드도 있고 또 대표적으로 HFR 뭐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5G를 다 전국적으로 해놓은 다음에 이제 건물에 들어가고 그런 중계기를 만들고 하는 게 솔리드인데 성장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성장은 분명히 해요. 왜냐하면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거를 5G가 있어야지만 뭐 AR, VR도 할 수 있고 자율주행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필수적인 그런 부분들인데 실적이 그 부분들에 있어서 받침이 돼주지 않고 있다 보니까 통신 3사가 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주가가 조금 딜레이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 쪽에 매도가 나왔는데 이거는 단기적인 그런 흐름들인 것 같아요. 기술적인 흐름상에서 놓고 봤을 때 주가가 빠질 폭은 좀 더 있어요. 빠질 폭은 좀 더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대신에 여기서부터 이제 더 빠져봐야 이렇게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이 솔리드가 정말 변동성이 확대가 돼서 9,200원 이하권역까지 만약에 이 이하권역으로 밀린다라고 한다라면 저는 그냥 매수할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유는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실적이 나빠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빠지는 부분들이 아니라 지금 빠지는 이유가 수급에 대한 부재란 말이에요. 그 부분들 때문에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이 엮이고 그 부분들 때문에 밀려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대가 저는 기준을 잡는 게 9,200원 이하권으로 좀 잡고 있거든요. 이 자리대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된다면 저는 손실보다는 수익을 내고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략적인 부분으로 따지게 되면 이 윗자리대에 비중 뭐 10%나 15% 정도 매수를 하고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하신다라면 기다리세요. 기다렸다가 지금 자리대에서 손절하고 다시 잡으세요라고 하게 되면 손절하실 분은 거의 없어요. 솔직히 그렇거든요. 개인 투자분들 보면. 그러면 기다렸다가 9,200원 이하권이 빠지면 분할로 더 사세요. 분할로 더 사게 되면 어차피 설비 투자를 할 거고 그럼 다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시고 지금 수급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외국인 쪽이 뭐 얼마를 매도가 나왔고 얼마를 매수했고 지금 상황에서는 중요한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트는 이미 좀 꺾여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들이 필요해요. 돌리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좀 판단이 된다라면 지금 구간에서는 뭐 수급적인 부분들을 체크를 하는 것보단 어디에서 주가가 바닥이 만들어지느냐 그러면 어디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아볼까 그걸 고민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신풍재지는 지금 들어가면 안 되는 전략이고요. 솔리드는 조정 시 바닥 확인하고 이제 반등 신호 줄 때 그때는 진입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다음으로는 저희 기관이 선택한 종목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이 선택한 종목입니다. 코스피에서는 하나솔루션 순 매수했고요. LG유플러스를 순 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대한광통신 순 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순 매도했습니다. 네, 일단 우리 정 의원님이 봐주실 종목은 한화솔루션과 대한광통신인데요. 한화솔루션 오늘 10% 가까이 올랐고 대한광통신 역시 7% 넘는 상승률 보였습니다. 이 두 종목이 기관이 매수해 주면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자세히 좀 봐주실까요? 오늘 뭐 양매수가 좀 들어왔었어요. 양매수가 좀 들어왔었고 뭐 전 기관 다 들어왔어요. 연기금부터 시작해서 금융투자, 투신, 보험, 은행 다 들어왔고요. 외국인 쪽도 오늘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정부 정책 그린 뉴딜 쪽에 있어서 수혜주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옛날에 이렇게 보면 옛날에 하나케미칼이었어요. 하나케미칼. 그럼 이제 화학 쪽에 사업을 하고 있고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 기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OCI 이 폴리실리콘에 대해서 뭐 OCI랑 하나케미칼이랑 막 서로 태양광 쪽에 있어 이슈가 생기면 막 누가 더 많이 빠지나 뭐 시합을 할 정도로 많이 빠졌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하나솔루션 같은 태양광 쪽에 있어서의 비중이 이렇게 크지는 않아요. 크진 않은데 이게 같이 엮이는 바람에 더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 이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그린 뉴딜 정책이라는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추가적으로 더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수소 쪽에 있어서의 사업도 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더 엮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많이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거래량이 과거에 대비해서 증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자리대에서 따라 들어간다라고 한다라면 이제 월봉상으로 좀 보게 되면 정고점 자리대에 이제 부딪히는 그런 자리래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 뭐 리스크 관리 자리대, 즉 손절을 어디에서 할 건가 뭐 이런 부분들을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소 쪽이라든가 태양광 그린 뉴딜 쪽에 있어서 나는 투자를 했어라고 그렇게 한다라면 오히려 다른 대안주들도 있어요. 다른 대안주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근데 사실 그런 종목군도 좀 많이 올랐는데 찾아보면 좀 많이 있어요. 찾아보면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오히려 그러한 종목군들로 좀 보시는 게 더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기본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박스예요. 이렇게 일단 박스로 좀 봐야 되고 이 자리대 52,000원 자리대가 넘어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한마디가 더 나와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격이 너무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손절을 좀 짧게 잡고 접근을 한다라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그렇다면 여기 이 자리대에서 난 중장기로 갈 거야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은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그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기관 쪽에서 매수를 많이 해줬다라는 얘기는 단기적인 이슈 플러스 성장 이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집중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추후에는 매도가 좀 다시 나올 수 있을 거다. 단적으로 9월 달 초반에 한번 급등이 나왔었어요. 그럼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면 9월 초반에 매수가 좀 들어왔을 때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개인 쪽에서 매수를 좀 많이 해줬었네요. 이때 당시에는 다 매도가 나왔다가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10월 달 들어서면서 순매수세가 좀 다시 들어와 주면서 기관이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아마 차익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좀 좋지 않고 조정을 좀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다음 종목은 이제 대한광통신이에요. 대한광통신이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어요. 과거에 같은 경우는 이게 2017년도와 2018년도 이때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이 통신 선로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 교체 주기가 도래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슈가 생기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실적이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요. 실예로 연간 실적을 보게 된다면 이때 2017년도, 2015년도, 16년도에 적자였다가 17년도, 18년도 딱 150억 정도씩 딱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꼬꾸라졌어요. 적자로. 그러다가 다시 주가가 밀려 내려왔었고 그러면 다시 이제 성장을 다시 수급주 거래소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가 된다 뭐 이런 부분들보다도 기대감이에요. 5G 쪽에 있어서 통신 이 선로도 좀 필요한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선도 필요한 광케이블도 필요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시세의 흐름들이 나오지가 않았으니까 대안주 형태로 흐름들이 좀 나온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마찬가지로 박스권역이에요. 박스권역이고 거래량이 9월 초에 한번 터져주고 난 이후에 좀 감소됐다가 최근 들어 조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단 말이죠. 그러면 요 자리대로 보게 된다라면 약 한 4,300원 정도예요. 4,300원 자리대 돌파 시도가 좀 나오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뭐 4,500원 자리대, 뭐 4,500원에서 5,000원 자리대까지는 움직임이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을 단기적으로 좀 본다라면 한 번쯤 봐도 이 종목은 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투신 쪽에서 들어왔는데 투신 쪽은 들어오자마자 바로 다음날 빠르게 매도가 좀 나오네요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저라면 이게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에 있어서 좋아요. 좋은 부분들인데 차라리 저라면 오히려 LS 일렉트릭이 좀 더 낫지 않나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요. 오히려 이쪽 부분들이 있어서 조정을 받았을 때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을 좀 모아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까지 참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 업종에 대해서 대한광통신보다는 LS 일렉트릭이 조금 더 매수 진입에 유효하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원재 위원님께 기관이 오늘은 매도를 했던 종목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LG U+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인데요. 뭐 비슷한 듯 닮은 듯 뭐 네. 관련이 있는 종목들이긴 하죠. 일단 LG U+ 먼저 봐주시죠, 위원님. LG U+는 통신사업자예요. 통신사업자는 국내에 3개가 있습니다. 네. SK텔레콤과 KT와 LG U+. 저는 지난 30년 있으면서 통신사업자를 거래해 본 적은 없어요. 왜요, 위원님? KT를 한번 볼까요? KT가 한때 시가총액 1위였던 기업입니다. 주식시장은요, 성장이 없는 기업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KT라는 기업인데 이게 연봉이에요. 2000년대, 99년, 2000년대 뉴 밀레니엄이라 해서 이때 이제 세기말 바뀌면은 이제 세상이 통신사가 지배한다. 이래갖고 IT 버블 일어날 때 네, 광고 한참 했었어요. 전 세계 1위의 시가총액을 가졌던 게 그때 NTT 도코모 일본 통신회사가 1위였고요. 국내 이제 시가총액 1위는 KT였습니다. 이때
KTF라고 유선통신사업자와 분리돼 있었는데 네. KTF랑 합병을 해서 아마 이때 시가총액이 제 기억에 한 70 몇 조 이걸로 이제 1위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자, 이게 연봉 차트인데 그 2000년에 빠진 이후에 20년 동안 이런 차트를 그립니다. 통신사업자는요, 성장을 하기가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인프라를 기간망이기 때문에 인프라를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깔아놓은 거에서 회수하는 비용을 걷어서 제네레이션이 이제 1, 2, 3, 4 지금 4G 넘어서 5G, 6G까지 가는데 항상 세대가 바뀔 때마다 선투자를 하고 그걸 이제 요금으로 뽑아 먹으면 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바뀔까요? 자, LG U+로 돌아오겠습니다. LG U+는 3위의 사업자로서 이제 키워주기 위해서 이제 가입자망을 어차피 뺏어 먹기 싸움이니까 절대열이었는데 이제 LG U+가 나름대로 이제 인터넷, 가정용 인터넷, 홈 인터넷을 강화로 해가지고 가입자 유치에 성공을 했어요. 지금 황금 비율이 SK텔레콤이 50, KT가 30, LG U+가 20 이렇게 구도가 딱 짜여져서 이제 고정화돼 있는데, 마찬가지로 통신사업자는 이제 성장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아까 정 의원님이 얘기했던 솔리드 같은 게 결국 통신 세대가 바뀔 때마다 4G 할 때는 그렇게 투자비가 많이 안 들었어요. 한 1년 반 동안 다 해서 한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한 1조 남짓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이번에는 좀 길게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또 글로벌로 투자를 해야 되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4G를 건너뛰고 5G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미국은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장비단의 밸류체인들은 좀 수혜를 확실히 받을 것 같은데, 이 통신사업자는 이게 이제 요금 책정에 문제가 있어요. 이번에는 그렇게 많이 투자를 했는데, 아까 뭐 5G 안 터져서 속 터진다 했는데, 통신사업자 입장에서는 뭐 딱히 지금 가공 구조가 돈 들어오는 구조가 없는데 뭔 돈을 더 내서 전국망을 깔겠습니까?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통신사업자에 투자하기는 앞으로도 좀 답답한 국면을 겪어야 되지 않을까. 항상 배당주로 추천을 가지만 또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 주가 상승의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통신사업자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고, 더군다나 LG U+한테는 치명적인 이제 약점이 클린 네트워크라고 들어봤죠. 클린 네트워크요. 네. 이제 미국에서 주장하는 보안에 문제가 있는 장비는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LG U+는 4G 할 때 화웨이 장비를 썼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한번 화웨이 장비를 쓰면은 이게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 바꾸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LG U+는 이제 고민할 게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이 이제 모바일 어플런스예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인데, 자, 투자 아이디어를 잡을 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모멘텀 투자죠. 자율주행 관련해서 어떤 이슈를 받아서 가고 있는데,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바일 어플런스가 시가총액 1,600억을 잡고 있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그거에 걸맞는 실적을 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모바일 어플런스가 하는 건 내비게이션이나 자율주행 관련 일을 합니다. 스마트 자율주행 솔루션 이런 거를 해요. 딥러닝도 하고 빅데이터도 하는데, 이게 언제 구체화돼서 매출로 이어질까요? 자율주행은 굉장히 그 안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정밀함을 요하고 굉장히 검증되지 않으면 채택하기가 어려운 분야예요. 국내에서 제가 자율주행 나름대로 관련 기업을 찾으려고 꽤 노력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을 구해야 한다니까 국내에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팹리스, 텔레칩스나 여러 가지가 올랐습니다만 아직까지 이게 산업적으로 시연되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할 거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 U+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까지 만나봤습니다. 이 점들 모두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개인의 선택 만나보시죠.
오늘 개인들이 선택한 종목들입니다. 두 종목씩 볼 텐데요. 개인이 양시장에서는 금호 HT와 유테크를 순매수해줬고요. 한국화본과 일신바이오는 순매도가 나와줬습니다. 네, 좀 속도감 있게 가보도록 할 텐데요. 금호 HT랑 유테크를 오늘 개인들은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도 그래도 개인들이 계속 사고 있는데 이 두 종목 오늘 왜 개인들이 샀을까요, 위원님? 개인들이 산다는 게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게요. 모멘텀 찾아서 갔을 텐데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것만 피하면 크게 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투자할 만한 기업에 투자하면 크게 망하지 않습니다. 자, 금호 HT라는 기업을 보겠습니다. 네. 하는 일은 자동차 조명 전문 제조업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LED 등이나 이런 거를 집어넣는 건데 기본적으로 쏘쏘할 겁니다. 재무 추이를 보면은 매출단이 2천억에서 2천억 왔다 갔다 하면서 이익단이 100억대 이렇게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냥 먹고 사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성장이 그렇게 없다면은 한 1,000억에서 1,500억이면 적정할 것 같은데 시가총액이 4,400억이나 됩니다. 그럼 이거는 뭔가 일이 생겼구나. 뭔가 금호 HT가 본 사업 외에 여러 가지를 붙여서 모멘텀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현재 본업 가치는 한 1,000억에서 1,500억이면 적정한데 이제 한 4,000억 유지되니까 뭘로 봤더니 이게 무슨 미국에 다이노아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게 삼바와 코로나 치료제 CMO 확정의약서를 체결했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터지면 대박이라는 거죠. 제가 기업 금융하면서 여러 기업 심사를 했는데 매일 기업 심사 자료가 이만큼 올라옵니다. 한 100여 건 올라와요. 이 기술이 터지면 세상을 다 바꾼다랍니다. 돈 달라래요. 그렇죠. 투자해라. 제가 3년 근무하면서 성공하는 걸 정말 하나도 못 봤습니다. 그 정도. 그만큼 그 신기술이나 이런 게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쵸. 근데 주식시장은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제 자본 조달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업이 안 돼서 이제 주식을 팔려고 하는 목적도 있고 꼭 이 기업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투자자가 해야 될 일은 본업 가치 대비해서 싸지 않으면 조심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은 이렇게 오늘 장대 연봉이 많이 나왔는데 당연히 이렇게 변동성이 수반이 돼야 되고요. 네. 이런 변동성을 피하는 방법은 좀 피하면 됩니다. 굳이 이 기업을 투자를 해야 될 이유가 네. 본인이 정말 연구해봐서 이건 분명히 될 거야. 그렇게 된다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가급적 밸류 내에 있는 기업을 지금 싸고 좋은 기업이 대한민국에 넘쳐나게 많거든요. 네. 넘쳐나게 많은 그 기업이 시간만 지나면 제값을 받을 기업이 많은데 이렇게 모멘텀 플레이하는 거는 좀 조심을 하시자.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유테크도 두 같은 번째 맥락일까요? 기업이 유테크. 네. 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유테크는 어떤 기업일까요? 제가 한번 살짝 기업을 보니까 유테크는 시가총액을 1,700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사출이에요. 금융사출이 성장 기업은 아니겠죠? 그럼 매출이나 이게 안 봐도 뻔하겠구나. 3,400억 매출에 직전 4년 동안 적자입니다. 적자예요. 4년 동안 적자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거 뭔가 좀 본업이 안 되는구나. 자본이 얼마인가 봤더니 자본 총계가 200억밖에 안 되네요. 이거 조만간 자본 잠식이 들어가면 반드시 제3자 배제이든지 자본 청구, 유상증자를 할 거예요.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서는 주가를 올려야겠죠. 그러면 뭔가 띄우는 여러 가지 뉴스를 띄울 겁니다. 유테크도 보니까 그런 게 있네요. 뭐 코로나 예방 치료제를 한답니다. 요새 코로나 들어가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뭐 또 이걸 가지고 CB 발행도 하고 이럴 거예요. 그런데 뉴스를 잠깐 보니까 뭐 CB 납입금이 되네 안 되네 이러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투자는 항상 투자할 기업인지 아닌지를 분류를 해서 굳이 내가 이 기업을 정확하게 알고 이 구조, 자본 구조, 지분 구조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뉴스 플로우에 따라 춤추다가 이런 음봉을 맞을 필요가 있겠나. 이건 꼭 조심하시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이 매수했던 두 개의 종목까지 만나봤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점 꼭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개인들이 매도했던 종목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카본 오늘 13% 올라줬는데 먼저 살펴주세요. 예. 빨리빨리 두 종목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화면 오늘 대량 거래가 좀 터졌어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된 기관 쪽도 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 쪽도 매수가 좀 들어왔었죠. 개인 쪽만 매도가 나왔는데요. 한국화본이 본행제 쪽에 있어서 실적 증가 이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 3분기 때에 실적도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올해 꽤나 실적이 좀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PER 전체적으로 봐도 10배가 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따라 들어가기 좀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한 13,000원? 뭐 그 정도 때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다음은 일신바이오죠, 네. 위원님. 이것도 해드려요? 네. 예, 일신바이오. 네, 일신바이오도 어디서 하나만 하고 봐야 넘어가려고 될 것 그러는데. 같은데 제 바이오 쪽 섹터는 사실 이게 일신바이오가 테마성의 흐름들이 있어요. 하나 올랐고 2개 올랐고 3개 올랐어요. 3개 올라가고 난 이후에 밀려 내려온 하락 N자형으로 빠지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하락폭의 절반 되돌림이 나왔을 때는 일부 챙겨주는 전략인데 오늘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좀 나왔거든요. 근데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투신 쪽에서 좀 매수가 들어왔어요. 단지 기대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어떠한 이슈나 이슈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내일 추가적으로 좀 상승 시도가 나오게 된다면 그거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아직까지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상승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여요. 개인적으로는 한 1차적으로 9,000원 정도 때까지는 상승 여력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정을 받았을 때는 뭐 한 7,000원대 초반? 뭐 7,000원대 초반 정도가 오게 된다라면 뭐 단기적으로는 손절 좀 짧게 잡고 한 5% 정도 손절 잡고 접근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선택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 마켓 초이스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슬기로운 주식 생활로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이 밤의 끝을 잡고가 아니고 이 종목의 끝을 잡고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주식 생활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많은 분들이 이 시간에 치킨 이야기는 너무 가혹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저 정말 방송 끝나고 치킨 시키려고요. 진짜요? 네, 일단 수아나도 오늘 치킨을 먹는다고 하니까 이 종목도 꼭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바로 박원재 위원님께 치킨 사 먹을 수 있는 종목 여쭤볼게요. 위원님 어떤 종목이죠? 다들 눈치채셨죠? 네. 포스코입니다. 네, 역시. 맨 땅에서 신화를 일군 제철 보고 계시나 포스코. 포스코 투자 아이디어는 돌아가고 있어요. 포스코라는 산업 소재는 아주 단순합니다. 철광석을 수입해서 고로에 집어넣고 쇳물을 뽑아내서 이 열연을 가지고 이제 냉연 거기에 첨가제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특수 강판을 만드는 아주 단순합니다. 철강업의 고질적인 문제는 공급 과잉이에요. 중국이 2000년 중반에 세계 산업재를 쓸어 담으면서 엄청나게 양적으로 철광소를 지었는데 이제 합병하고 있죠. 전 세계의 총 생산량의 반과 수요의 반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간 생산 능력이 한 20억 톤 이렇게 될 텐데 국내 포스코는 한 4,500만 톤 이렇게 점유율을 갖고 있을 거고요. 이번에 아마 중국 철강에서 합병해서 한 1억 톤 이렇게 가지고 있을 테니까 이제 대형화를 가지면 가격 결정력을 갖기 때문에 쉽습니다. 국내 철강이 어려운 거는 중국산이 이제 국내산보다 항상 좀 쌉니다. 거기는 이제 좀 저품위의 철광석과 노동력으로 재련을 하다 보니까 특히 철근이나 이런 게 이제 많이 애를 먹었죠. 후판도 이제 한때 중국 후판이 들어와서 많이 애를 먹였는데 그래서 유통시장에 들어가 보면 중국산을 이제 뭐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좀 이게 좀 타이트해졌어요. 코로나19로 좀 가동률이 떨어졌고 중국이 경제 재건을 외치면서 타이트한 수급 속에서 중국산이 차단되니까 국내 철강 유통 회사들도 좀 올라갑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제 열연 가격을 올려요. 그러면 국내에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그래서
이 스프레드가 굉장히 약화됐었는데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재무제표를 보면은 작년에 상당히 안 좋았어요. 2019년에 이제 5조에서 3조로 떨어지고 올해 1조까지 떨어졌다가 내년에 턴어라운드를 합니다. 내년에 다시 3조 회복하고 이제 이게 좀 더 벌어지면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서 아주 단순하게 쌉니다. PBR 자체가 싸요. 요새 시장이 저 PBR이 이제 일정 가격 되돌리는 반등 국면을 갖는데 지금 산업 소재도 그런 사이클에 맞춰서 일정 부분 올라갈 겁니다. 네, 20만 원 수준에 들어가서 목표가를 얼마로 잡을까요? 한 네. 25만 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네. 목표가니까요. 25만 원 수준 잡아주시고 손절가 한 17만 원 대응하시면 내년 상반기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원재 위원님의 종목 오늘 포스코였습니다. 목표가가 25만 원이면 두 마리 정도는 거뜬히 사 먹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한 줄 가지고도 포스코와 관련된 후속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실지 여러분들 궁금증 많으실 것 같은데 종목에 대한 이야기든 시장에 대한 이야기든 노란톡에서 나누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 박원재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요.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받을 수 있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그렇다면 바로 정재훈 위원님의 종목, 오늘의 종목 어떤 건지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예, 시간이 없어요. 배고프신 거 아니고요? 1분 30초 남았습니다. 아니에요.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일단 뭐 단도직입적으로 한미반도체예요. 한미반도체인데 일단 숫자를 한번 봅시다. 아마 제 3분기 최고 실적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3분기 실적 발표했습니다. 249억 나왔어요. 780억 매출에 250억 분기 사상 최고 실적이 좀 맞고요.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18년도에 568억을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는데 올해 585억 정도 사상 최고치의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5G 쪽에 있어서의 설비 투자, 뭐 차폐 필름이라든가 이런 공정 쪽에 있어서의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고 후공정 쪽에 있어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월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2017년도, 18년도에 실적이 최고 실적이 나오고 난 이후에 올해는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준단 말이죠. 근데 아직 못 넘어갔어요. 그렇다면 충분히 매수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봐도 최근 들어서 이제 기관 쪽에 매수가 좀 유입이 되는 거는 긍정적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매수 단가는 뭐 11,100원부터 뭐 1,500원 정도 때까지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치킨 한 마리면은 가만있어 봐. 11,100원에서 11,300원에 팔면 되나요? 네. 한 300원 뛰게 하면 될까요? 뭐 100주씩 매수해서 그럼 그 정도보다 일단은 13,000원 정도, 단기적으로는 13,000원 정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9,800원 정도, 121선짜리 땐 9,800원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프 채팅방 열어놨을 거예요. 그쪽으로 오시게 되면 제가 매수 타이밍 좀 잡아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오실 분들은 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바로 한미반도체였고요. 매수가는 1,500원에서 11,100원 사이입니다. 목표가 13,000원이면 충분히 치킨 사 드실 수 있다고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손절가 9,800원이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챙겨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재훈 위원님께서 종목 이야기 해주셨는데 여태까지 말씀해 주신 종목이 정말 많습니다. 이 리뷰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 정재훈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밑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기만 하셔도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의 전략들 화면으로 다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이렇게 동년배 두 분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서경의 젊은 피 위원님들과 함께 오늘도 꽉 채운 2시간 함께 봤는데요. 저희 위원님들 아쉽지만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이어지는 심야 상담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